이건 좀 오자마자 미리 할걸.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해야 하는 일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속도가 빨라서 시간 날 때 틈틈이 레주메 쓰시는 거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런 호스피탈리티 직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도착해도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온 지 이제 막 4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는 여기 생활에 꽤나 적응을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3-4달 동안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이건 좀 오자마자 미리 할걸 하는 것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제가 또 나름 계획형 인간이라 처음에 올 때부터 최대한 워홀 준비를 야무지게 해서 와야겠다 했는데도 막상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수집했던 정보들 이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더 있었다는 걸 최근에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후회하는 일 없이 호주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호주에 도착한 1일차부터 3일차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고 나서 해야 하는 것들까지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워홀 준비에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 1일차입니다. 1일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지 통신사를 개통하는 건데요. 한국에 SKT, U+KT 같은 통신사가 있듯이 호주에는 옵터스, 텔스트라, 보다폰 이런 통신사들이 있어요. 저는 멜버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1층에 있는 옵터스로 가서 개통을 했어요. 제가 옵터스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는 그냥 사전에 찾아봤던 정보를 봤을 때 워홀러 분들이 옵터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건 월에 30불, 데이터 90기가에 전화 무제한인 요금제였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도착했을 때 구글맵이나 메신저 같은 걸 사용할 일이 많았음에도 데이터 자체는 충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에서 가입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가입을 하는 거라 나중에 연장을 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연장을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멜번 CBD에 있는 옵터스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연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문했던 지점은 여기이고요. 그리고 본인 원래 한국 유심은 잃어버리지 않게 꼭 따로 잘 보관을 해두세요. 왜냐면 인증번호 같은 걸 받을 일이 있을 때는 한국 유심으로 바꿔 낀 다음에 수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꼭 주의해서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교통카드 발급인데요. 이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카드가 조금씩 달라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요 와이파이 모양 있는 카드로도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멜버른은 요 마이키 카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다른 카드로는 탑승이 아예 불가하더라고요. 이 마이키 카드는 세븐일레븐, 기차역,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비용은 이 카드 자체 하나에 6불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는 카드 자체의 가격이기 때문에 충전 금액은 별도로 추가를 하셔야 돼요. 멜버른은 시티 안에 다행히 무료 트램존이 있지만 그 밖에서의 교통비는 꽤나 비싼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소 20불 정도는 충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 후에는 바로 마이키 앱을 깔아서 카드를 등록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두면 잔액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충전도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요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을 오래 해서 분명 피곤했을 테니까 우리는 바로 숙소로 갑니다. 대신 숙소에 도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들을 전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격증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2가지는 RSA랑 화이트 카드인데요. RSA가 뭐냐면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매장에서 일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워홀 오시는 분들은 식당, 카페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호주는 심지어 일반 카페나 브런치 카페에서도 맥주를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런 호스피탈리티 직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RSA는 미리 따둬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화이트 카드는 건설 관련 직종이나 공장에서 일할 때 필요한 자격증인데요. 약간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이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장 피킹, 패킹, 타일링, 건설 관련 직종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될 자격증이고요. 이 RSA나 화이트 카드를 딸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는데 저는 멜버른 시티 안에 있는 Short Courses Australia라는 곳에서 신청을 해서 수강을 했고요. 실제 강의 시간이 거의 6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부터 본인의 스케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정도 시간이 비는 날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RSA가 45불, 화이트 카드가 100불 정도였는데 이거는 기관마다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청해야 되는 거는 ABN입니다. 이 ABN은 개인 사업자 등록 번호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호주에서는 생각보다 개인 사업자를 달고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일, 건설직, 웨딩홀 알바, 청소 알바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ABN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미리 발급해두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2일차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해야 할 일을 좀 해봐야겠죠? 대신 주의할 점은 여러분 꼭 일찍 일어나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호주는 웬만한 곳들이 다 3, 4시면 닫아요. 아직 호주에 제대로 적응도 못했을 시기인데 타이트하게 갔다가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가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날은 좀 일찍 일어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둘째 날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은행 계좌를 수령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 미리 계좌를 신청해 가잖아요. 그 신청하실 때 선택하셨던 지점으로 직접 방문해서 계좌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는 여권, 비자 사본, 그리고 웰컴 레터 요 3개를 챙겨서 가시면 되고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주 불확실합니다. 한국처럼 무조건 빨리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2시간 정도 여유 시간 두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저는 계좌랑 카드 모두 당일에 받을 수 있었고 모바일 앱이랑 어떻게 연동하는지까지 은행에서 직접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때 방문하신 김에 은행 직원분들께 다 여쭤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인스펙션 잡기입니다. 인스펙션은 어쨌든 하우스메이트 혹은 랜드로드랑 일정을 맞춰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는다고 해도 당장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찍 알아보시는 게 좋고 호주 쉐어하우스 대부분의 경우에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스펙션을 더더욱 빨리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한인 쉐어를 원하시면 한인 커뮤니티를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시드니는 호주바다, 멜버른은 우리 멜번, 브리즈번은 썬브리즈번을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쉐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검트리 혹은 플랫메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일정을 하루로 몰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에 4곳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기억이 선명해서 비교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펙션 전에 내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지 핵심적인 기준은 잡고 가세요. 그냥 무턱대고 인스펙션 간다고 갔다가 이건 어땠었지?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 우리의 시간이 그대로 날아가겠죠? 이 인스펙션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랑 이야기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3일차 이후입니다. 이때는 트랙 A랑 트랙 B로 나뉘는데요. 트랙 A는 인스펙션을 잡은 경우, 트랙 B는 인스펙션을 잡지 않은 경우예요. 만약에 인스펙션을 가는 날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에는 인스펙션으로 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것만 하기에도 체력이 남아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인스펙션 했을 때 하루에 4곳 정도 봤었던 것 같은데 그날 아침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돌아다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다녀오고 나서 그 내용은 잊지 않게 당일에 꼭 정리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랙 B의 상황, 그러니까 인스펙션이 없는 날이다 하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메신저 가입입니다. 한국에 카톡이 있다면 호주에는 왓츠앱이랑 페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미리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페북을 그렇게 활발하게 쓰진 않았어요. 그래도 꿀 정보들이 많다고 하니까 가입을 미리 해둬서 굳이 손해볼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 오픈 채팅방 가입입니다. 호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인 분들의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하우스메이트 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꽤나 유용하더라고요. 중고 물품 같은 걸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집 세입자 구하는 정보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속도가 빨라서 본인 지역에 맞는 오픈 채팅 찾아서 미리 들어가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폰 쓰시는 경우 국가 설정 변경입니다. 호주의 각종 적립용 어플들 국가 설정을 한국어로 해뒀을 때는 앱스토어에서 검색조차 안 돼요. 아이폰 설정 들어가셔서 국가를 호주로 변경하시고 핸드폰 한번 재시동하면 앱스토어가 호주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앱은 콜스 적립 앱인 플라이바이즈, 우럴스 적립 앱인 에브리데이 리워드,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오스트레일리아 이 3가지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존에 한국에서 가입하셨던 모든 정기 구독 앱이 해지가 되어 있어야 국가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 호주에 도착했을 때 제가 기존에 구독 중이던 앱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해지하고 2달이 지난 뒤에야 국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고려해
고려해서 앱 정리해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레주메 쓰기입니다. 시간 날 때 틈틈이 레주메 쓰시는 거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집을 다 구하고 나서 레주메부터 쓰기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 우리 모든 워홀러 분들 여기서 빠른 정착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집을 구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진짜 피말리는 기분이 들어요. 집세는 주마다 나가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레주메는 최대한 미리 써두고 집을 구하자마자 난사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도 잡 구하는데 최소 2-3주 이상 걸린다는 게 요즘 호주 잡 구하기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다고 느껴졌어요. 이 레주메 쓰는 거랑 잡 구하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담아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딥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 외에 우리가 집을 구하고 나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각종 주소 변경입니다. 은행 계좌, 뱅크 스테이트먼트, 핸드폰 빌 같은 것들의 각종 주소를 최신 주소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합니다. 호주에 살다 보면 생각보다 거주지 증명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수단으로 은행 계좌,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핸드폰 청구서 같은 걸 많이 제출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변경 신청하자마자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청구서부터 바뀌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미리 변경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게 진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실 일은 Proof of Age 카드 신청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찍 할 걸 가장 후회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신분증이랑 유사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신분 증명으로 가지고 다닐 만한 게 여권뿐이잖아요. 심지어 호주는 주류를 구매할 때도 리커샵에 출입하려면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Proof of Age 카드가 있으면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호주 우체국에 직접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글 맵에 검색을 하실 때는 Australian Post Office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근처에 있는 지점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우체국에서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체국을 찾아보신 다음에 미리 전화를 해서 거기서 이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멜버른 CB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했어요.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 폼을 받은 다음에 일부 섹션을 현장에서 작성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사분의 확인 도장을 받고 다시 우체국으로 와서 그걸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언뜻 듣기에도 되게 번거로운 과정이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최소 2시간 이상 잡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편으로 2주 이내에 수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체국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최대 4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이 에이지 카드에는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집을 구하고 나서 발급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거주지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 에이지 카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청하셔야 되는 건 TFN입니다. 이 TFN은 텍스 파일 넘버의 줄임말로 세금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의 고유 식별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호주 세무청 사이트인 ATO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 기간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게 딱 듣기만 해도 2주에서 4주 엄청 길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도착하자마자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잡 구하고 일 시작한 다음에 TFN 발급 신청을 하면 우리한텐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이거 꼭 신청을 해두시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신청 후에 맨 마지막 화면에 ATO Receipt ID라는 게 뜨는데 이거를 꼭 캡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발송이 안 됐다거나 했을 때 이 ATO Receipt ID가 있어야 문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잊지 말고 꼭 캡처해두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해야 하는 일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워홀을 준비할 때도 할 일이 많은데 도착해도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싶으시죠? 아무래도 타지에 와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다소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잘 해두면 나중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도 줄고 좀 더 빠르게 호주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오셨을 때 일주일 그냥 후루룩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본인 상황에 맞춰서 타임라인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유용한 워홀 꿀팁과 워홀 생활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